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평면좌표 점 끝내겠습니다. 자, 점 끝내고 아마 저희가 오늘 그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내용 복습까지는 할 것 같아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인데 이제 복습 잠깐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얼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자, 시작할게요. 시작할까? 종훈아, 옆에 그 다른 친구들 어떻게 아직 뭐 아는 거 있어요? 모르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오진이가 아직 안 왔고 이호는 진짜 왔고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 두 개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고 다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점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가 외분점, 내분점, 중점까지 이런 점들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수업 방식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저보세요, 복습 좋죠? 첫 번째가 다들 이미지란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실제로 어디에 찍히는지 위치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아마 질문할 문제 중에서 꽤 많은 문제가 그 이미지를 건드려요. 이미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도 알면 좋아.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를 구해서 비례식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공식은 알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풀 때마다 이미지로 풀 수는 없잖아요. 사실 풀 때마다 뭐 과정을 풀 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식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정 어렵다 하시면 공식을 먼저 외우시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질문 나올 것들이 이제 공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지. 그런 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웠던 마지막 내용이 무게중심이야. 점 3개 주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3단원에서 점 3개를 주면 또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뭐 삼각형에서 뭐 구하고 그런 것들. 지난 시간에 무게중심 구해봤고 역시나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뜻, 이미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성질 2대1이다. 또 넓이가 같다. 그런 성질도 아셔야 되고 또 이 공식도 있으니까 전부 외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희야 질문 받아볼까요? 어렵다는 게 몇 번 문제일까요? 네. 그 이미지랑 공식 중에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네, 뭐 그런 것들 많죠. 공식 써야 되잖아요. 공식 쓰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알려주시죠. 59번이거든요. 59번이요? 아, 이 문제요? 자, 여러분들 제2 59번입니다. 자, 제2 59번 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들어올 때 여기 그 카메라 좀 조심해서 들어와주세요. 네. 자, 요거 한번 틀린 친구 같이 볼게요. 자, 얘 읽어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그리고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밑에 있는 거 풀어봐라 그런 문제거든. 혹시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공식으로 풀 것 같아요? 이미지로 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판단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딱 보면 사실 어떤 그러니까 예상을 먼저 하는데 저는 이미 이 문제가 약간 이미지로 푸는 문제로 보인다는 거야.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식이 안 돼요? 아, 사실은 말하지만 공식이 안 되진 않아. 그러니까 공식을 쓸 거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여기 있는 점 A랑 점 B한테 뭔가 문자를 줘야 돼요. 근데 상상해봐. 이거 뭐 A, B, C, D 이렇게 주시겠냐는 거야. 문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실제로 아마 그러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한번 이미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실제 문제는 좌표 평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적당히 수익사에 드릴게요. 네. 어차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다 한번
AB를 올려보겠습니다. 틀린 친구 잘 봐. 자, 요게 이제 이미지로 푸는 문제인데, 다시. 자, 이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라는 말 보여요? 혹시 요 P, 여기에서 일단 안쪽에 있지, 내분점이니까. 어디에 가까이 있어? B 쪽에 3대1이니까 3대1이잖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단 4칸을 봐, 4칸. 자, 1칸, 2칸, 3칸, 4칸이잖아. 여기서 몇 번째 점이 3대1이에요? 여기란 거 아시겠어요? 약간 이런 칸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3대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자, 외부라는 점이 Q래요. 자, 이 Q는요 어디 있지? 바깥인데 어디 바깥에 있어? B 오른쪽 어딘가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질문, 요게 3대1 되려면 안에 이미 4칸이 들어있잖아. 여기 몇 칸 정도 옆에 가야 3대1 나올까? 옆에 한 2칸 정도 가야 여기가 3대1인 거 아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사실 이거를 보고 풀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괜찮으세요? 정리해봐.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문제는 너네가 이제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뭔가 약간 이런 이미지로 풀어보시면 되고, 다시 하나 팁 하나 드리자면 이런 칸을 좀 만들어봐. 칸을, 몇 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1이면 총 4칸을 만들어서 3칸, 1칸 이런 식인 거지. 수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3대2면 총 몇 칸 만들까? 5칸을 만들어서 3칸, 2칸 나눠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또 70번이요. 자, 뒤에 있는 7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틀린 친구들 지금 봐주세요. 저희 시간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의 이제 질문을 한 맥시멈 40분까지 받을게요. 아시겠죠? 7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죠? 저희 그 방학 때 쓰는 RPM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네. 유명한 문제란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 건데, 좌표 평면 위에 2,3, 0,4가 나와 있고요. 자, 이 AB를 M대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니? 어떤 삼각형의 넓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 자, 하나 써보세요. 혹시 틀린 친구들. 이제 제가 도형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림 같은 걸 그려라 이런 말 했는데, 아마 저랑 오래 했으면 제가 또 습관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손톱 부러뜨는 이런 습관 아니야. 좋은 습관인데, 자, 특히 이런 넓이란 말이 나오면요. 혹시 유민아 기억나니? 저부터 이런 넓이가 나오잖아. 약간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하나 필기할까? 자, 그림을 그리긴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넓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자세히 그리세요. 다시. 자, 어쩌면 이거 좀 습관 만들게. 우리가 방금 수혜가 질문한 그런 문제 풀 때는 좀 자세히 안 그립니다. 애초에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특히 넓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은 좀 이제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지 봐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 문제는요, 이 그림만 정확히 그리시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일단 이거 좀 그릴 건데, 이 칸이 좁네. 자, 그려볼게요. 자, 2,3 한번 성의 있게 해볼게요. 여기 있죠? 자, 여기가 A. 그리고 0,4 여기 있죠? 여기가 그래 B. 그리고 선분 AB. 요게 선분 AB. 그래서 M대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써있잖아. 너네 원래라면 이게 M대N이니까 몰라요, 어딘지를. 근데 뒤에 보시면 이 조건 보이세요? 이 조건 때문에 어딘지 알아요. 얘 지금 어디 옆에 있을까? 바깥에 있잖아. 어디 옆에 바깥에 있게요? 둘 중에 작은 쪽 B 옆에 있다는 것도 알지. B 옆에 있어, B 옆에. 다시 여기 B 옆이니까 여기 어딘가 쪽이겠지.
여기가 Q는 Q인 맞지 있네. Q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현재 지금 M 대 N이라고 써 있잖아. 다들 혹시 이 M 대 N이 A에서 잰 길이랑 이렇게 잰 게 M 대 N인 거 아시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그릴 수 있게끔 나온 문제 아니죠, 보통. 아시겠죠? 자, 외우세요. 넓이 나오면 정확히 그리세요. 그리고 밑에 O가 뭐예요? 보통 O라는 게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수학에서 원점인데 보통 근데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보통은 써 있거든요. 뒤에 보통 원점이라고는 안 써 있네. 여기가 O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삼각형 OAQ 이제 보이세요? OAQ. 아, 요거네 요거. 요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는데요. 요 넓이가 얼마다? 여기 이제 16이다. 자, 이렇게까지 먼저 왔습니다. 자, 아직은 시작을 안 했고 그냥 한번 그림에다가 예쁘게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혹시 이 그림을 가만 보면 근데 넓이가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잖아. 혹시 이 그림 안에 보시면 넓이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가 있는 거 아세요? 삼각형 하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뭐 특징이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 뭐 넓이 같은 게 좀 구할 만한 게 있나? 혹시 안 보이세요? 자, 삼각형 누구? 여기 있는 OAB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가 직접. 자, 얘 지금 유미나 밑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3, 4. 자, 요거를 밑변으로 할게요. 4.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 높이잖아. 자,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 넓이 구해보시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넓이가 얼마라고? 5. 혹시 우리 이제 이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10. 자, 전체 넓이가 16이니까 여기가 4면 이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10. 여기 10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수학 상식 알고 있나요?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넓이 관련 상식인데 오늘도 필요하니까 혹시 까먹었으면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 약간 이 그림의 상황이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이에요. 전체 삼각형이 하나 있고 두 개 쪼개진 거잖아. 다들 혹시 이런 내용 기억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넓이지. 다시 얘 지금 넓이가 한쪽이 4고 한쪽이 12예요. 넓이입니다. 자, 몇 대 몇이지? 1대 3. 넓이가 1대 3이면요. 밑에 있는 이것도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여기도 1대 3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풀다가 가끔 왜 넓이가 나오지? 이 내용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 비율 같은 거를 넓이의 비랑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지금 여기가 몇 대 몇인 거야? 여기가 4, 여기가 10이니까 물론 그림 이상하네요. 몇 대 몇? 그럼 위에 있는 여기도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현재 여기도 1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제 n과 m이 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지. n과 m은 뭐라고 보면 될까? 이거는 지금 몇 대 몇으로 볼 수 있을까요? 4대 3. 두 개를 더하면 4대 얼마? 자, 이게 이제 약간 4대 3처럼 볼 수가 있구나. 굉장히 유명한 문제. 그러니까 되게 그냥 책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3단원에서는 그릴 일이 많아. 뭐가 뭐 그려서 보실 건데 특히 이거 보이면.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보면 보통 자세히 그립니다. 저는. 이거 할 때는 대충 안 그려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그릴만 해요. 심지어 외분점도 이 조건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찍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넓이란 조건 나와 있으니까 이 넓이로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여기 있는 오른쪽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 있구나를 발견해야 끝납니다. 물론 마무리는 이것도 오늘 또 필요한 거니까 이 상식을 꼭 기억하시고요. 넓이의 비율과 밑변의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자, 69번 바로 위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책 풀 때 종종 본 적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기호 같은 건데 그냥 이 책 만든 분이 지어낸 기호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읽어보시면 지금 새로운 기호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나. 첫 번째 기호. 자, 요거 한번 서연아 도와줄래? 요 기호가 무슨 기호래요? 저거 진짜 있는 기호입니다. 대학교 가면. 자, 저게 무슨 기호래요? 여기 써있죠? 저기에 뭔가가 들어가면요. 뭐가 튀어나오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튀어나오는 함수예요, 함수.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이 기호는 무슨 기호라고? 몇 대면? 요게 중요한 거죠. 얘는 이제 요게 들어가면 갑자기 네분된 게 나와요. 아시겠죠? 뭔가 자판기입니다. 다시. 얘는 무슨 기호예요? 역시나 몇 대면? 이것도 아마 뭔가 주어가 여기잖아. 5대3으로 외부라는 점이 튀어나오는구나. 자, 이런 상태인데 자, 밑에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두 점에 자, 요게 지금 뭐라고 지금 그러면? 어쩌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를 이제 K로 표현해봐라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너네가 방금 말한 대로 이게 지금 K가 뭐냐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 그치?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 해봐라? 혹시 여러분들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K가 되는 두 점 아무거나 하나 뭐 없을까? 아무거나. 자, 예를 들어 자 일단 현재 좌표 평면이니까 자, 아무거나 말할 때 뭐 콤마 뭐로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제가 아무거나 말할 때는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거. 혹시 아는 거 없어요? 거리가 K가 되는데 엄청 쉬운 점 두 개. 어? 0. 자, 한 개는 방금 말한 대로 이거 하나 세팅하세요. 0,0 되게 쉽잖아요. 아무거나. 그리고 B를 뭐라고 두면 K가 될까요? 0, 그렇죠? 이 문제를 쉽게 푸는 팁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 두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물론 자, 이 조건 체크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약간 뭐 일종의 꼼수라 볼 수 있는데 거리가 K인 거를 그냥 아무거나 메이킹해버려요.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뭐라고 이제 요거 가지고 요거 실제로 내가 구하시면 돼요. 어쩌면. 자, 혹시 이제 이거 구해볼 수 있겠냐는 거야. 자, 이거 구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이게 뜻이 뭐라고요, 친구? 자, 하세요. 이거 두 개 가지고 5대3 내분해 보시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시. 얘는요, 저거 두 개 가지고 5대3 외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두 개 가지고 거리 구해보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뭐 다른 거창한 풀이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마 비슷한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부등식 할 때도 특정 상황에서는 몇 개 해보라고 말하는데 몇 개. 이것도 쉬운 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정답 나와요. 그리고 아마 원래 풀이도 제가 안 봤지만 이런 느낌의 풀이일 겁니다. 원래 풀이도. 자, 한번 정리해봐. 또 제가 되게 공표하겠습니다. 지금 뭔가요? 약간 이제 있죠. 자, 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오, 잠깐만. 답안지 이렇게 풀었네. 답안지도 이렇게 풉니다. 보니까 하나 물론 답안지는 지금 보니까 K, 0 똑같죠 뭐. K, 0이나 0,K나. 자, 또 한번 질문 해주세요. 82번 맞아요? 82번.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숙제할 때 오답하기도 숙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내에 다 알려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틀려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많이 틀렸으면 다 못해요, 지금. 지금은 진짜 설명 듣고 꼭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너네가 앞으로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너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문제 82번입니다. 제가 일단 한번 그림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림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82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좌표 평면원에 보시면 뭔가 한번 점들이 대박 많아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위에 읽어보시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 자, 그 삼각형이 얘입니다. 얘. 여기 삼각형 OAB입니다. 근데요. 자, 근데 여기 있는 OA를 자, 몇 대 몇?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재요. 자, 시은아, 여기까지 끊어볼까? 그럼 혹시 이게 지금 2대 1이다 이렇게 써있잖아. 이거 상황을 이해했으면 다른 말로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지? 1대 1이네. 길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말로 봐야 돼. 이 말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요. 저 위에 봤더니 똑같은 행위를 한 번 더 했어요. 저 위에 있는 점 D도 2대 1로 외분한 점이니까 똑같네요. 네, 일단은 그렇답니다. 그 다음 또 뭐 시키는 거야? 그럼 저희 목적지가 P, Q가 여기 있는 자 D, A랑 B, C에 만나는 교점. 자, 예고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이 친구가 하면 끝나요. 그리고 조건이 더 없나? 맨 밑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게중심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무게중심이 자, 삼각형 OAB에 여기 어딘가 좀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일단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겠죠? 조건 끝. 자, 여기 요삼각형 무게중심.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푸냐라는 거지. 이거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무게중심 관련 공식도 배웠잖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보려고 마음을 먹고 공식을 써보려고. 다시 예를 들어서 공식을 쓰려면요. 여기에 있는 점 A랑 점 B가 필요하잖아. 근데 공식을 제가 이제 웬만하면 좀 이럴 때 안 쓰고 싶긴 한데 굳이 쓴다고 치면 문자를 많이 써야 돼요. A, B 라고 두고 여기 점 B를 제가 한번 C, D 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요거 이제 공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공식으로. 자, 물론 얘는요 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공식 한번 써보시면 시은아, 자, 안에다가 뭐 쓰면 돼 이제? 뭐, 콤마 뭐예요? 자, 무게중심 공식 한번 써보시면 뭐라고 써야 돼? 죄송한데 뭔 0콤마예요? 자, 이렇게 몇 분의야? 3분의 분자에 뭐 쓰면 돼? 바로 갑시다 이제. 그러니까 너네 숙제로 그만치 그 계산 문제 풀어봤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야죠. 뭐라고 쓰면 돼요? A 플러스 B요? C요? 한 번 더. 콤마 3분의 뭐? 여기서 얘네 둘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요. 자, C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A 더하기 C가 15고 한 번 더 B 더하기 D가 12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풀 때는요, 보통 이제 문자를 많이 쓰게 되고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뒀잖아. 그럼 이렇게 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도 구할 수 있냐면 이론상 점 C도 구할 수 있게 없게. 다시 이 점 C가 지금 OA의 몇 대 몇 무슨 점이라고요? 2대 1 외분점이지. 이제 점 두 개 있으니까 이론상 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 우려먹으세요. 계속 끝까지. 이해돼요? 외분점. 혹은 다르게 보자면 얘네 둘 사이의 중점이지. 사실 이 경우는 중점을 쓰는 게 훨씬 빠르긴 해요. 다들 혹시 여기 몇 콤마 몇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얘가 나오려면 얘는 반드시 2A,2B가 나와야 됩니다. 네. 외분점으로 구하든 중점으로 구하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거 C나 D는요 같은 상황이잖아.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 듣고 낭창하게 넘어가지 마. 못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지금 따라가는 중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운 게 안 나왔다는 거야. 죄송하지만. 자, 이제 이 문제 마지막 포인트가 나와. 우리 지금 목적지가 어디야, 시은아? 이 점 가는 거지. 뭔가 이제 이 점이 어떤 관련성이 있냐를 발견해야 끝나요. 뭔가 있냐라는 거지. 혹시 뭐 발견한 친구 있어요? 저기가 사실 어떤 점입니다. 누구의? 방금 말 혹시 그거 발견하셨나요? 이 문제가 그 길 안에 끝나요. 자, 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선거. 자, 이렇게 선거 보시면 이게 지금 뭔가 저 점이 뭘로 보인다는 거야. 특히 자, 지금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가 길이가 똑같다고 했잖아. 시은아, 혹시 우리 이런 선을요 무슨 선이라 부르는 줄 알아? 두 글자로? 이런 걸 저희가 중선이라 불러. 중선. 다시 얘도 뭐예요? 중선이잖아. 이렇게 중선끼리 만나는 교점은요 무게중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점 E가 같은 말인데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게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럼 한 번 더 공식을 써보시면 이 식이 쏙 들어가면서 끝이 납니다. 자, 정리해봐. 너네가 이제 이번에 여기 특히 점 쪽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질문 나오는 것들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 쓰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합니다. 좀 배웠으면. 근데 이제 그 이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또 물어보세요. 66번이랍니다. 자, 잠깐만 15초만.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 뭐 소식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알면 좋은 거? 딱히. 뭐 똑같대요. 근데 이번에 내가 계속 말하지만 다른 학교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기 뭐 저기 시흥학교라던가 다른 학교는 동탄고라던가 세교고라던가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그냥 과한, 세교고는 모르겠다. 세교고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거든, 시은아. 근데 이번에 안 하고는 나는 그냥 생각이 들어. 어렵지 않을까? 선생님을 믿지 마.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그분들. 60 몇 번? 66번 가보겠습니다. 66, 67 연달아 갈까요? 47? 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진짜? 17은 뭐 그런 문제였나요? 가끔 그런 것도 숙제를 그러면 또 이제 뭔가 피드백이 잘 필요합니다. 자, 66번. 자, 여러분들 이 칠판에 그림 보시면 너네 이 그림 언제 많이 만나는 거예요? 너네 그 지난번 시험 범위 2차 함수가 이번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고2 때도 이 그림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필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개 또 한 가지 루틴이 있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읽어볼게요. 자, 2차 함수, 일단 A는 양수고요. 아래로 불러.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두 점에서 만난다까지 끊어봐. 저기 있는 점 PQ가 두 글자로 무슨 점이라는 얘기야? 자, 너네 교점 나왔잖아. 자다가도 뭐 하라고 일단은? 연립을 해봐야 돼. 무조건 교점은요,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야. 그리고 자, 연립을 해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배울 당시에 제가 이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연립이잖아.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자,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양쪽에 2 곱하시고 반대편 2항까지 할게요. 자, 어떤 두 가지 유형이냐면 여기에서 뭐가 되는 유형? 가끔은 뭐 A가 들어있지만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 있어요. 가끔은. 근데 이번 문제는 돼, 안 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안 될 때 어떻게 그 다음에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전에 안 되면 뭔가를 해야 돼. 자,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면
실제로 해서 정말로 PQ를 직접 구하면 돼. 근데 이 경우는 안 되면 자, 이제 이걸 외워. 오늘 또 나와 뒤에.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말할 수는 없잖아. 계속 틀릴 거예요 이거를. 안 되면요. 근계수를 만드는데 그 전에 하나 빼먹는 게 있어. 일단은 두 근을 뭐라고 두는 걸로 갑니다. 일단은 근계수를 쓰는 건 맞는데 문자를 빌렸어요. 안 될 때는. 보통 뭐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자 이거 제가 빌려 쓰는 거니까 둘 중에서 편의상 베타를 더 크라고 치겠습니다. 이 정도 내가 그냥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근계수로 갑니다. 일단 써놓을게요. 자, 요거 A랑 알파 조심하시고요. 요거 뭐지? 마이너스 암산이 안 돼. 자, 이거 두 개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두면 좋은 점. 자, 여기 있는 지금 점 P랑 Q가 있잖아. 둘 중에서 그럼 P, 자, 요 P라는 점의 X 값이 뭐란 얘기야?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제가 이거를 깔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X가 나오면 자동으로 위의 점. 제가 얼마 전에도 위의 점 할 때 말했는데 Y 값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이 점을 어디에 대입하라고?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둘 중에 어디에 대입해야 되나요? 둘 다 상관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굳이 대입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왜 일차함수가 좋다고 했어? 방금 말한 거 제곱이 없어서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혹은 자 여기에 대입하면 문자가 하나 있지. 뭐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굳이 문자를 더 갈 필요도 없단 말이야. 저기 대입할게요. 자, 여기 쓰겠습니다. 물론 가끔은요. 이제 사실은 보통 상관이 없는데 근데 보통 이제 가끔은 한쪽이 안 되면 그 반대편 대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1차함 대입해서 이 점까지 완성할 수가 있다가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다시 이 문제가 나온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하지 않죠. 직접 구합니다. 안 될 때는 알파 베타라고 두고 근계수 쓰고 점까지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시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자, PQ 나왔고 이거의 중점, 이제 중점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으로 중점도 한번 구해볼까요? 중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두 개의 평균 구하시면 돼요. 암산 오른쪽은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맞나요? 중점. 그런데 위에 봤더니 방금 저희 더하기 구해놨었네? 갑자기 저거를 대입하고 싶지 않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항상 위에 이 근계수는 의식을 해야 돼. 보통은 얘로 끝내야 돼요. 마무리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는 알파 베타로 안 끝나. 무조건 저 근계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얘가 근계수 관련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합자리에다가 2a분의 1을 대입하시면 여기 쓰겠습니다. 4a분의 1, 8a분의 1 플러스 1. 이 중점입니다. 중점도 구했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고 있어, 여러분들? 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뭐예요? 여기 중점에서 V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여기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우리 이제 요 H도 구할 수 있게 없게. 얘 그러면 서연아 몇 콤마 몇일까? 여기 있는 이 친구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말하는 이제 쭉 도면을 쭉 흘러가는 거야 이제. 하나 딱 친구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푸는 친구도 있다는 거야. 주변에 보시면. 왜냐면 이제 느낌 알거든요. 언제나 알죠. 그러니까 고2 때도 계속 나와. 근데 이제 고2 때가 되면 이제 좀 이미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못 풀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죠? MH의 길이 뭐야? 끝났네. 자, 혹시 여러분 여기에 MH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요 길이가 지금 뭔지 아세요? 1인 거고 써 있는 거고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 중에 MH의 길이가 있어요.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근데 얘 말고 밑에 얘 쓰자고요. 얘. 그럼 얘가 MH 길인 거 아시겠어요? 근계수로
이게 얼마나 지금? 얼마? 끝났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A값 구해서 PQ 완성해서 잠깐만 끝난 게 아니구나. 여기서 A값은 완성되는 거지. A값 얼마예요? 4분의 1 나왔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 구하래요? 얘네 둘 사이에 길이 구하라고 써있잖아. 한번 길이 구하는 공식 한번 이용해 보시면 여기 있는 근계수 변형식 가지고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일단 A는 구해봤으니까 근계수 완성시키세요. 아시겠죠?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근계수 변형식 관련 문제고 지금 나온 이유는 딱 여기 하나. 마지막에 묻는 거 하나가 그냥 이제 이번에 배운 내용이야. 길이 구하는 거. 물론 중점도 이번에 배운 거긴 한데 아무튼 거의 걔네들은 사실 조연이고 이 문제는 저기 지난번 시험범위야 그냥.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는 그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되고 복습을 꾸준히 해서 뭔가 저처럼 습관을 만드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할 건지. 다시 오늘도 숙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교점, 만나는 점 이런 걸 보자마자 연립부터 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돼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서 아무것도 똑같이. 근데 못 구할 때는 문자를 빌렸어. 뭐 알파, 베타라고 둔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두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는 문제들은 근계수 변형식 문제가 많아요. 뭔가 이제 자꾸 여기 써있는 합곱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합곱 들어갈 자리 없나 이런 식으로. 또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자 그럼 질문 해주세요. 지금 시간 37분입니다. 한 6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거 확인해야 되니까 40분까지 합니다. 질문 없어요? 자 피검 소사해. 강의도 있으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수희 아까 뭐 질문 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일단 뭔가 질문해보니까 좀 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뭘 놓쳤는지? 꼭 명심해. 너네도 할 수 있어요. 드셔보세요. 금이라고 도와드릴까요? 몇 번? 84번. 자 84번 갑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뭔가 딱 봐도 그건 아닌가? 딱 봐도 아닌가? 근데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거 있잖아. 잠깐만. 84번. 방금 전에 본 82번 같은 문제 아닌가요? 다시. 그럼 혹시 84번 틀린 친구들 제가 방금 82번 설명했잖아. 약간 이게 그런 문제예요. 한번 써볼래 거기다가 82번을 참고하라고 써놓고 얘를 다시 한번 풀어봐. 왜 그 말 하냐면 심지어 삼각형 OAB인데 한 개가 원점이고 AB가 두 개가 찍혀 있고요. 밑에 보시면 OA의 2대1 외분점 2대1 외분점 방금 그 문제란 말이야. 자, 84번 틀린 친구들 82번 문제에 그림 없는 버전이야. 내가 보기에는. 한번 그려보시면 아시겠죠? 한번 그려보시면 82번 같은 그림 나오면서 아마 무게중심 관련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2대1 외분점 나오면 무게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외워. 2대1 외분점은 이게 1대1이니까 무게중심 가는구나. 라고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자, 또! 자, 한번 또 질문해주세요. 이거 마무리 질문 중이야? 네. 이거 물음표는 혹시 지금 쓰신 거 아까 쓰신 거야? 아까 쓴 거야. 이제 A값 나왔으면 한번 거리 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변형식으로 이 합곡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딱 봐도. X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생기니까 합곡으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변형식 문제입니다. 자, 그 정도는 해보시고요. 자, 또 질문을
그럼 제가 68번까지 설명드리고 죄송한데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 문제의 그림 보자마자 도입부가 뭔지 알겠어요? 이 그림 어떻게 할까요? 뭐 붙어 있어요? 좌표로 옮겼어요? 혹시 원점을 어디로 했니? 자, 이번에 이제 신사고 푼 친구들 다시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그 물줄기 레이저 문제가 이제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좌표로 갈 건데, 자, 아무 때나 원점을 주지 말고 좀 예쁜데 이런 데 괜찮죠, 이런데. 그럼 자, 도서관에 0,2 아, 이 학교인가?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게 학교인가요? 학교. 학교가 0,2.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윤선의 집은 몇 콤마 몇? 자, 삼성면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식은 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지? 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윤선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야. 여기까지 거리네. 이 거리. 이 거리가 뭐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4배래요. 그치? 상황 이해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도서관은 병원에서부터 동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사실상 이게 좌표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를 2개 맞다는 거지. 이번 문제는 병원이 원점이 돼야지 정답이 예쁘게 나와요. 아시겠죠? 가기만 할게요. 어려운 말이니까. 자, 얘 이제 거리로 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도서관을 무작정 이렇게 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봤자 우리가 XY 못 구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거 어때? 자, 지금 윤선의 집 나와 있고 학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선 그으면요, 얘 뭐죠? 요게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거 무슨 함수야? 자, 우리 1.10 구할 수 있게 어때? 점 2개 넣으면 10 구할 수 있지. 이 문제 너가 10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도서관이 요 함수 위에 있잖아. 너가 배운 위에 있다로 둬야 돼. 다시 이 친구 10 구하세요. 가이드하는 거는. 얘 19에서 이제 도서관에 우리가 위에 있다. 저희 얼마 전에 뭐 X축 위에 있다 그런 것처럼 이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문자 하나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자, 그럼 제가 이거만 물어볼게요. 이 식, 자,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식이 자, 조문아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도서관 뭐라고 둬야 돼? 이제. 자, 이제 이거 식 아니야. 지어낸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제 도서관 위에 있잖아. 이 직선. 뭐라고 둬요? 자, 그럼 도안이 뭐라고 둬? A, 반성하세요. 자, 그다음에 풀면 되겠지. 이제 반성하시면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자, 이런 컨셉도 자꾸 나오니까 어디를 원점으로 할지. 자, 이 문제는 병원을 원점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마지막에 써 있는 게 병원으로부터 어쩌면 이 말 때문에 원점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1분 시작할게요. 우리 이호가 많이 늦나 보네. 이게 뭔가 이렇게 수업 시간 메가리가 없냐? 요즘에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좀 뒤에서 잘 안 보였던 거고 요즘에는 앞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너가 힘이 없냐? 숙제하면은 근데 그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서 일찍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은 뭐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말은 여러분들이 잠도 충분히 자야 돼. 네, 혹시 뭐 방금 얘랑 얘 보니까는 게 알파가 자체로 아니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관을 공식으로요. 아까 저희가 두 점 봤잖아요. BQ를. 그 점 2개 가지고 거리관을 공식을 써야죠, 이제.
그러니까 너가 말한 피타고라스 때 가능한데 이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공식 외우면 돼요. 자, 공식으로 가보세요. 자, 일단 오늘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드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제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까지만 드리면 저 너무 힘든데 한번 오늘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45분입니다. 둘, 넷, 다섯. 혹시 여기 빈 자리도 하나만 남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저희 쉬는 시간 전에 점 끝내겠습니다. 아마 자이스토리 기준으로 한 장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제가 그 방학 때 한 적 있는 내용 한 가지 먼저 일단 이 프린트를 넘겨보시면 딱 한 페이지가 그 점에 관한 페이지고 그 다음 장에 오늘 그 직선 관련 중학교 내용까지는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들 직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배우는 게 딱 두 가지가 새롭고 나머지는 올 중학교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직선 쪽은 이미 저희가 지나니까 1차 함수 복습한다는 방법을 해보세요. 자, 여기 페이지 보시면 위에 제목이 안 써 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게중심 할 때 삼각형 나왔잖아. 써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서가 또 나름 예쁜 순서라는 거야. 다시 하나 필기해 볼래?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약간 기준을 점의 개수로 보면요. 점이 하나씩 늘고 있는 거 아시겠냐는 거야. 다시 제일 처음에는요. 점 2개가 나왔잖아. 필기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 점 한 개는 없나요? 야, 한 개는 나오는 많으니까 한 개는 중1 때 배워. 한 개는 중1 때. 점 2개부터 배우고 자 도와줘 복습. 점 2개 배울 당시에 공부한 게 뭐 있지? 첫 번째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는 거. 복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아, 이 흐름이 있구나. 이 책 흐름이. 거리를 두고 합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저희 뭐 구했죠? 두 점 가지고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뭐 중점. 자, 무게중심은 점 몇 개예요? 점 3개로 구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돼요? 그리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오른쪽에 쓸까요? 점 3개. 보통 점 3개가 나오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니? 어떤 보통은 삼각형, ABC라고 보통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 다시 보통 점 2개에서는 이런 식의 선분 혹은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고? 방금 말한? 제가 무게중심을 배웠다는 거야. 사실 쌤 하나밖에 없는데 왜 1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번에 이제 직선을 배우고 또 뒤에 가시면 또 배우는 게 있긴 해. 미리 말할까? 뒤에 가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합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혹시 뭐 신발끈 이런 공식도 기억나시나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 자리들이.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는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번 페이지가 점 몇 개야? 점? 자, 4개. 너네 점 4개야 보통 사각형이 떠올라. 사각형. 써드릴게요. 사각형 ABC이고 자, 밑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각형 두 가지가 평행사변형 그리고 뭐 물론 이거 말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교재에는 이 두 가지가 대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 내가 평행사변형인데 점 하나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위에 써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밑줄만 그을게요. 자, 되게 끝난 친구들은 자, 여기 위에다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사실 이 사각형 관련 내용들 중2 때 배웁니다. 자세한 것들을 설명을 생략하고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써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 말 이해돼요? 여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자, 이 문제 풀 때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이것보다는 밑에 이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대각선 관련 성질 한 개 들어. 대각선 관련. 어떤 성질? 대각선을 쫙쫙 그으면요. 자, 여기는 보이세요?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밑에 문제 풀 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이거를 이해하시면 가운데 이 점 보이세요? 이 점이 무슨 점이 될까? 어쩌면 얘네 둘의 뭐가 돼? 중점이 되고 어쩌면 중점이 똑같다라는 말 이해되세요? 별표 하나? 사실 여기서는 이거만 있습니다. 사실 약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사실 보통 평행 사변형 문제는 물론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걸로 식을 세워요. 즉 대각선끼리 중점을 구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외우세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마름모. 자 마름모의 성질이 써 있는데 첫 번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사실 이게 마름모의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뜻과 성질은 구분을 합니다. 마름모의 이름이 이겁니다. 네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름모는 보통 식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걸로 식 하나 세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바로 갈까요? 자,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대각선을 그으면 얘도 역시나 왼쪽이랑 성질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추가된 게 여기가 뭘로 만나요? 요것도 알면 좋은 상식이야.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직선에서 수직일 조건을 배우고 돌아오시면 요걸로도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안 배웠어. 그리고 자, 요거 또 역시나 중점으로. 그래서 마름모는 보통 요거 두 가지로 식을 세워요. 길이로 식 하나, 중점으로 식 두 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 바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67번입니다. 해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사실 어쩌면요, 지금 남은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암기한 공식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다시 거리 구하는 공식,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까지 총 5개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영어 시간에 매일 갈 때마다 막 30개, 막 50개, 100개씩 외우잖아. 그럼 그거랑 비교하면 오늘 5개만 외우면 5개만 외우시면 되고, 이번 페이지는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평행 사변형일 때 쉽습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교재에 가보시면 요게 유형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에 없는 거 하나까지 하면 끝나요. 두 가지만 딱 하고 다 외우면 돼. 전쪽은 다 외우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것도 그려봐. 여기 뭐 그림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시면 잘 보이잖아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 평행 사변형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은요. 자, 읽어보시면 현재 A, B, C, D 점 4개 나와 있잖아. 위에 보시면 여기에 밑줄 평행 사변형인데요. 머릿속에 기본적인 뜻과 성질이 다 떠올라야 돼요.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 그런데 역시나 중학생 때랑 달라진 거는 좌표로 간 거예요. 좌표로. 모든 도형을 좌표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자, 써보세요. 오랜만에 그리실 때 하나, 이 경우는 대충 그릴 겁니다. 다시. 이 경우는요, 넓이가 아니면 대충 그려도 됩니다. 근데 그릴 때 보통 여기 A, B, C, D라고 써 있으면 계속 말하지 마. 자, 이건 안 돼요. A, B, C, D는 안 돼요. 어딘가를 A라고 쓴 다음에 한쪽으로 쭉 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뭐가 하자고? 얘네들 사이의 중점과 다시 이것들 사이의 중점이 같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중점 관련 문제입니다. 다시 얘랑 얘 사이의 중점과 중점 구해보시면 암산할게요. 이거 나오겠죠? 한 번 더. 얘랑 얘 사이의 중점이 준영아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 세워보시면 A값, B값 나오셨나요? 저요? 혹시 A값 얼마 나왔어? 8일까요? 자, 마이너스 8이죠. 자, B값은 수에 혹시 얼마 나왔어요? 못 풀었나? 이거 보고 푸시는 거예요. 자, 얼마? 하나 풀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정리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7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위에 별표 친 것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7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걸로 푸는 거야.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뭘 쓸지는 위에 있는 성질을 아셔야겠죠. 아, 말은 뭐는 이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걸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70번 문제입니다. 해볼 시간 드릴게요. 말은 뭐의 뜻? 자, 말은 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말은 뭐도 평행 사변형과 성질이 똑같습니다. 유전. 어쩌면 말은 뭐의 부모님이 평행 사변형이에요. 그래서 방금 본 중점으로 식 2개. 그래서 보통 말은 뭐는 보통 식 2개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풀어보시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내가 말은 뭐는데 A, B 보여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A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선택의 순간에 적어보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역시나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럴 때는요,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말은 뭐잖아. 머릿속에 이런 모양이 있을 거야, 다들. 뭐 다이아몬드 하나 그리시고. 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말은 뭐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를 건드리는 문제들은 이 길이를 많이 건드려요. 길이를. 자, 길이 한번 구해볼 건데, 쌤, 이 네 중에서 길이 누구 구할까요? 자, 이만한 점 있지. 혹시 이 문제 시은아 길이 누구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길이가 4개나 있잖아. 쌤, 냈다고 할 거예요? 제일 좋아. 시간 많냐고. 뭐가 할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여기 시은이의 픽 AB래요. 잘 동의하세요? AB 왜 좋아요? 0도 0인데 얘가 왜 좋아? 문자가 없잖아요. 야, 문자로 하나 가야지, 그럼 일단은. 얘 좋아. 그 다음 하나 더 뭐 할까?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해보고 싶어요. 누구 할까요? A? AD? 혹시 AD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아, 0이 있어서요? 아, 어쩌면 뭐 나쁘진 않아. 0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 문제 힌트 밑에 보면 조건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AD로 가도 괜찮은데 AD로 가면 B 값이 먼저 나오게 돼. 근데 우리 지금 이 조건을 써야 되면 사실은 어떤 A에 관한 식이 나오길 원해요. 그럼 누구 구하면 좋을까? BC. 자, 뭔가 A가 들어있는 좋습니다. BC로 가는 게 어떠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돌려가려다가 이게 어쩌면 더 먼 길일 수가 있다는 거야. 0,0은 한순간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아마 B가 2개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A를 또 2개 구해서 골라야 돼.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A를 먼저 나오게 가자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무거나 그러면 정말로 아무거나 아니라는 거야. 보통 아무거나 아니에요. 제일 빠른 길 찾아. 자, 식을 AB랑 BC랑 같다는 식을 세워보시면 시간 나오겠죠? 바로 갈까요? 자, AB 암산할게요. 루트 20. 자, BC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입니다. 아, 이거 16이구나. 이렇게 해서 양쪽 식을 제곱한 다음에 반대편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곧바로 제곱 풀게요. 양쪽에 뿔마루트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의 순간에 뭐 고르시면 돼? 뭐? 자, 2 고르면 되겠죠. 시은아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B로 가도 괜찮다 이거 해보세요. 숙제할 때는 마음껏 해봐. 근데 이제 경험해보면 알 거야. 아 이게 좀 더 빠른 일이 있구나. 저라면 이걸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A 값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쌤 이제 B는 뭘로 구해요? 여기서 이제 B 값을 구할 때 사실은 또 뭐 길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약간 이제 그 중점으로, 보통 방금 했던 중점으로 식 2개 만들어 볼게요. 자, 얘랑 얘 중점 한번 구해보시면 1,1 이고요. 저거 B랑 D 가지고 중점 구하시면 다들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서 얘랑 얘 비교하시면 B값 구할 수 있겠지. B값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자, 시간이 없네요. 요거 딱 하나씩만 풀고 교재 갈게요. 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성질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저희 지난번에 배웠던 길이 구하는 공식이라 이런 중점 같은 걸 잘 이용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들, 자, 아이스토리 가봐. 다음 장은 쉬는 시간 다음에 할게요. 자, 일단은 숙제할 때 계속 말하지만 프린트를 먼저 풀고, 여기가 어디죠? 208쪽입니다. 자, 유형 10번에 보시면 방금 했던 그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중점의 활용이라 써 대놓고 중점의 활용. 그래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고. 자, 밑에 문제 보시면 85번 나 평행 사변형인데요. 86번 나 마름모인데요. 85 나 평행 사변형인데요. 85 나 평행 사변형인데요. 뭐 89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이 제일 많네. 그치? 하나만 해볼까? 그래도 뭔가 뭐 정 없으니까. 몇 번 더 할까요? 하나 골라보세요. 근데 제가 다 써놓은 게 전부 다 easy. 다 쉬웠나 봐. 자, 쓸 때. 자, 몇 번 해볼까요? 아, 넘어가? 사실 그냥 해도 정말 괜찮아요. 그럼 자, 유민이 몇 번 할까? 너가 보는 제일 어려운 게 몇 번 들어 보여요? 죄송한데 시간이 없거든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럼 해봐.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여기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 못 믿습니다. 나 무조건 뭐 있잖아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방금 말한 두 가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다 풀리는데, 그냥 하나 컨셉을 잠깐 말해줄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인 스토리에 있는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구경만 할게. 너네 방금 전에 저희 여기 프린트에는 점 4개가 대놓고 나와 있잖아. 여기는요, 점 4개가 대놓고 나올까요? 너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지난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구하는 거 배웠잖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점을 그냥 안 주고 얘랑 얘 내분점 네가 구해오고 외분점 네가 구해와서 병행사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장에 있는 유형 11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별표 하실까요? 이거는 이제 또 궁합이 좋아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요 그림 보시고 또 뭐 기억나는 게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면 틀려야 되는 그런 문제야.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요 별표의 의미는 유명한 시험 문제라는 의미예요. 자, 유명한 시험 문제인데 일단은 위에 제목 보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자, 가계 이등분서. 가계 이등분서.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93번처럼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나머지 세 문제는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문장의 밑줄 보세요. 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이 문장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 문제 스타일이 둘 중 하나인데 이런 문장으로 주는 경우,
혹은 그림으로 주는 경우. 그리고 자, 지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장이 뭐냐면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자,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 그림이 지금 저 문장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요게 지금 각 A 보여? 여기가 각 A죠. 얘를 자 뭐 하는? 다들 혹시 2등분하는 선이 뭔지 아시죠? 요 각을 딱 절반으로 쪼개는 요 선. 2등분하는 선. 요게 수학에서 각이 같다는 거잖아. 2등분하는 선이 마주보는 대변과 만나는 점 보이세요? 이 점을 D라고 하자. 라는 문장이 나와요. 다시 밑에 있는 90번 문제 보시면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이 그림 그리세요. 자, 그리세요. 이 그림으로. 자, 그리시면 되고 이제 이 그림이 자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자,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배울 때 나와. 즉 위에 보시면 비율 하나 보여? 이 비율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당시가 증명도 한 적 있어요. 저랑 한 적 있잖아. 자, 근데 증명 안 하고 바로 갈게요. 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네, 문제입니다. 출발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좀 리듬감 있게 암기, 리듬감 있게. 자, 가볼게요. AB 대 AC가 이 그림에서 어디냐면요. 이거 대 이거죠. 네. AB 대 AC가 뭐랑 똑같냐면 BD 대 DC. 다시 BD 대 DC랑 똑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약간 이 그림 보시면 좀 하트가 뭐? 좀 뒤집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림이야. 약간 이제 그러니까 하트가 뒤집어진 그런 모양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자, 리듬을 타시면 돼. 요거는 여러분들 고3 졸업할 때까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둘 중 하나야.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이거 떠올리는 친구. 근데 이 그림 보아도 모제하면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암기하세요. 증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원래 증명이 닮음을 합니다. 닮음을 안 할게요. 다시 요 그림 자 이 문장도 외워. 이 문장이 나오면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데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건데요? 자 이유를 미리 말할게. 이게 위에 자 부제목 하나 쓸까?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사각형은요 부제목이 중점에 중점 위에 써있잖아. 사각형은 부제목이 중점에 중점. 사실상 중점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상 내분점 그리고 사실 써줄게요. 내분점 문제예요. 대기자 혹시 여기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밑에 그림 하나 더 있지. 사실 중2 때 이것도 배우자 밑에가 더 배워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제일 유명한 게 이 그림이야. 사실은 이 1번에다가 한 번을 얘가 제일 유명해요. 2번도 말은 할게. 근데 여기 문제가 없어요. 2번 문제는. 2번도 가끔 나와서 어려워. 너네 가끔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얘는 자주 나와. 외우세요. 자, 네 번점이 뭐예요? 다들 여기 보면 여기 점 D 보여? 요 점? 지금 요 점이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어쩌면 이 점이 필기할까? 선분 BC의 무슨 자리야? 내분하는 점 자리, 내분하는 점, 저 자리가. 여기가 몇 대 몇이면 몇 대 몇 내분점 자리야. 저기가 가서 내분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도 나실 거가 아 이게 궁합이 괜찮구나. 시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궁합이 괜찮으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쌤 이거는 뭐예요? 자, 2번이 외분점 문제예요. 자, 밑에는 2번 있잖아. 얘는 구경만 할게요. 자, 저 한번 지우겠습니다. 얘는요, 저 위에랑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에만 밑줄, 외곽.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안쪽을 내각이라 불러. 이 바깥에를 내각이라 부르는데 가끔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외곽을 2등분 해버리는 그림도 중2 때 배웁니다. 기억 잘 안 날 거야.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위에 보시면 결로선 있잖아. 얘도 그 당시에 아마 제 표현 들어보시면 저랑 있으면 하트 뒤집어진 모양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예, AB 대 AC가 여기죠, 여러분들. 자, AB 대 AC가 뭐랑 같냐면 BD 대 CD입니다. 자, 그려보시면 BD 대 CD 뭐예요? 약간 하트 무슨 모양이에요? 약간 하트가 하트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하트가 피곤해. 약간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잖아. 혹시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저거 배울 때 같이 한 적 있어 한번. 근데 이게 기억이 재고자는 왜 안 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얘는. 다시 만약에 문제가 외곽의 이등분선 나오면 이 그림이야. 이 그림.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방금 제가 외분점 말했잖아. 자, 어디가? 이 점 보여? 이 점 성분 BC의 무슨 점이야? 해결드릴게요. 여기가 성분 BC의 외분점 자리라서 외곽의 이등 문제가 외분점 문제예요. 근데 여담입니다. 2번 옆에다가 잘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가끔 나오면 초토화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끔 나오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을 거니까 위에 잘하겠지. 이거 되거든요. 외분점 문제로 아시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관련 문제 하나 연습하고 뭐 하시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뭐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냥 정말 순수하게 가장 그 대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다른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 딱히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좀 순수하게 다 나와서 그냥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원해방 좀씩 들어가. 원 들어간대요. 근데 일단은 뭐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알고는 있을게요. 그리고 만약 들어간다고 치면 너는 따로 할까요? 저 원 들어간 학교는요 저랑 따로 하실 거예요. 원 쪽만. 수학생이 5명인데 2대 3으로 갈리는데.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바뀔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원까지면 진짜 많은 거야. 우리 심지어 이거 기억나서 지난번에도 그 범위 줄었잖아. 또 원래는 고차 들어간다 했다가 안 들어갔잖아. 막판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은데? 선생님 주ex인데 우리보다 더 나고. 이거 더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는 진짜 안 봐도 비디오다. 이게 학원도 이게 저희가 사실 뭐 물론 좀 생각보다는 천천히가 되게 천천히가 아닌데 학교가 빠르면 거의 뭐 그런 느낌 아니야? 따라올 때면 따라올 그런 거 아니야? 그 나는 갈 거니 따라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거의. 제가 뭐다 이해했지 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가능해. 말이 돼요? 자 91번입니다. 이 문제 제가 하나 좀 간단하게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번 삼각형 하나 그리실 건데 자 너네 있잖아 적으세요. 이거 그릴 때 센스 있게 여기 위에 꼭지점 A, B, C 뭐 줄까요? A. 왜? A 등분선. 지금 이런 것도 좀 이제 여기를 A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그림이. 괜히 힘든 길 가지 마. 우리 무조건 쉬운 길로 가. 쉬운 길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아까 말한 이 문장. 이 문장을 그냥 통째로 외워. 이 문장이 나오면 이런 그림. 이 친구의 이렇게 콧구멍 2개가 나오면 앞으로 자다가도 그 비율을 떠올리세요.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비율이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요 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문제 그 다음 흐름은 혹시 이제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게 없게. 자,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9번 친구들 도와주세요. 이거 길이 뭐 나와? 13 나온대요. 다시 얘도 구할 수 있게 없게. 혹시 얼마 나오세요? 5.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 특. 그러니까 일단은 삼각형의 세 꼭지 다 나와 있으니까 길이는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난 시간 이었잖아. 그리고 자 어떻게 간다고? 여기가 13이라고 오잖아.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여기가 13대 5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숙제 아니에요? 무슨 점? 내분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요, 계속 말하지만 간접적으로 줘요. 대놓고 줄 이유가 있냐는 거야.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그 출제자의 의도란 말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 알아.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뭐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풀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자, 아까 제가 질문 시간에 하나 필기해봐. 질문 시간에 아까 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가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당장 이번 페이지에 90번 문제가 얘를 건드리는데 저 보세요. 추가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다들 혹시 넓이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이 삼각형 뭔지 알겠어? 이 삼각형이랑 넓이도 몇 대 몇이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가시라. 보통 이것도 약간 내분점 관련 내용이야. 이 흐름이 내분점 쪽이랑 간이 흐르는 거 하나예요. 자, 넓이도 13대 5입니다. 여기가 13대 5, 넓이도 13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안에 13대 5가 많다는 거야. 다시 여기도 13대 5, 13대 5, 넓이도 13대 5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구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이고요. 저희 5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5분인데 딱 5분만 휴식을 취하고 남는 시간은 직선 쪽 내용 몇 개 도와드리겠습니다.